2026년 1월 9일 목요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4,5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전 2,400포인트였던 지수가 75%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세계 주요국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00조 원의 시가총액을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는 4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걸까? 혹시 고점에서 물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세와 해외 정세를 완전히 해부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4,552포인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75%가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IT 버블기였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무엇이 이런 폭등을 만들었을까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지수는 115% 상승했습니다. 증권지수는 107% 올랐고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이 2025년에 76개나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247개였는데 2025년 말에는 323개가 됐습니다. 코스피만 봐도 200개에서 238개로 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대형주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형주,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레벨업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1월 8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2018년 3분기에 기록했던 17조 5,700억 원을 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매출도 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날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1.56%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미리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미 오른 주식은 더 오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국내 정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9월에 2.5%로 인하됐습니다. 2024년에는 3.5%였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추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2.0에서 2.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풀립니다. 기업들은 대출이 쉬워지고 투자가 늘어납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400원을 넘는 환율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미 금리차 때문입니다. 한국 금리는 2.5%인데 미국 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차이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요. 고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합니다. 삼성전자가 100달러짜리 제품을 팔면 1,440만 원을 받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었을 때는 12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말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수 기업에는 독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라면 회사는 밀가루 수입 가격이 오릅니다. 주유소는 기름값이 오릅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과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목표치 2%를 넘어선 겁니다. 고환율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12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 부담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힘들다.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크게 안 내려간다는 건 유동성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주가도 폭발적으로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제도 보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에는 꿈의 지수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 2026 코스피 상단을 5,000에서 5,500으로 잡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최대 5,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증권도 3,900에서 5,500포인트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일까요? 첫째, 기업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2026년 영업이익 합계가 170조에서 190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둘째, 밸류에이션이 아직 저평가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PBR이 1.3배 수준입니다. 일본은 1.6배, 대만은 3.4배입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싸다는 겁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주식이 싸게 거래됐습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주주 환원이 적고 정치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2025년 상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미국 정세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과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상황입니다. 2025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3%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소비 증가율이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민간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부터 전 세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에는 60%,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을 줄입니다. 실제로 미국 고용 보고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격 인상 대신 감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뒤 금리가 1% 아니면 그보다 낮기를 원한다. 현재 미국 금리가 3.5에서 3.75%인데 1%로 내리고 싶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2018년 감세안이 통과됐는데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자 SNS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2018년 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2019년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먹힐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관세 정책의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경기 부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파월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버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읽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시티그룹은 2026년에 최대 5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약세가 이어지면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풀립니다.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돈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특히 성장주로 갑니다. 기술주로 갑니다. AI 관련주로 갑니다. 월가 주요 기관들의 2026년 S&P 500 전망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8,0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7,800포인트, RBC는 7,75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S&P 500이 6,000포인트 근처인데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상승을 만들까요? AI입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GDP 성장의 40% 이상을 기업 설비 투자가 견인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과거에는 소비가 미국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의 투자가 성장을 주도합니다. AI가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과 연결됩니다.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AI 칩이 필요합니다. AI 칩에는 HBM이 필수입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2026년은 HBM 공급 경쟁이 정점에 달하는 해입니다. 삼성전자는 턴키 역량으로 반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TSMC가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를 때 삼성은 그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2026년 1월, 지금 한국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이겁니다. 사되, 선택적으로 사라.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4,500포인트라는 건 역사상 최고점 근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 주식이나 사면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산다면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세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적이 증명된 기업입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사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찍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AI와 직접 연결된 기업입니다. AI는 테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2026년에도 AI 투자는 계속됩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런 섹터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셋째,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PER, PBR을 확인하십시오. 동종업계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코스피가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가 2026년 중반쯤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공세적으로 가고 하반기에는 방어적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상반기에는 반도체 중심 수출 대형주와 AI 관련주에 집중하십시오. 하반기에는 배당주, 내수주, 바이오로 비중을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뭘까요?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습니다. 둘째, 미국 금리입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덜 내리거나 아예 안 내리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됩니다. 돈이 마르면 주가도 오르기 어렵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 중동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변수들이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주식에서 빠져나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코스피가 이미 4,500포인트까지 왔지만 5,000포인트를 향한 여지는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정부 정책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환율,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실적이 증명된 기업, AI와 연결된 기업,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기업을 선택적으로 사야 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공세적으로 가고 하반기에는 방어적으로 전환하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시장을 읽고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종목 선택과 타이밍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상승하던 주식이 내일 폭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폭락하던 주식이 내일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십시오. 손절 라인을 정하고 지키십시오. 수익 실현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십시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2026년은 기회의 해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시장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